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곰돌입니다. 오늘은 3강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예정인데요. 1일차, 2일차에 우리는 캔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 깊게 배운 거를 지금부터 해서는 다 응용해서 써먹는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1강, 2강 안 들으신 분은 꼭 듣고 수강을 하시고 나는 캔들에 대해서 좀 잘 안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부터 바로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식 용어 오늘도 간단히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는 뭐 어차피 좀 이따가 다 배울 건데 이 평균선, 오늘 배울 이동 평균선의 종류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식도 그렇고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일주일, 뭐 주마다의 계획, 그 다음에 뭐 한 달마다 계획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이 평균이라는 게 일주일마다, 2주일마다, 한 달마다 이런 식으로 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5일선, 그래서 5일 합의 평균을 나타낸 것, 10일은 2주, 그러면 20일은 한 달, 120일은 6개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7일선이라고 안 하고 5일선이라고 합니까? 주식은 월, 화, 수, 목, 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이죠. 그래서 5일을 우리는 7일이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평균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똑같이 응용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요까지 주식 용어는 간단하게 정리하고 잠깐 멈추시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하는 캔들입니다. 평생 쓸 거예요. 제가 주식 강의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캔들은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고요. 자, 이동평균점이라고 했어요. 원래 이동평균선인데 제가 점이라고 처음에 이야기한 이유는 이거 설명할 때 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자, 각설하고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동평균선은 그럼 뭐냐? 50, 20일, 그러니까 뭐 일주일선 이런 것처럼 일수에 따라서 종가의 합을 평균으로 낸 점을 잇는 거를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월 1일부터 1월 5일까지의 모든 종가의 합을 더해서 여기 있는 종가의 합을 더해서 나누기 뭐 한다? 5 한 가격을 점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 선 만드는 방법이라고 우측에 제가 이렇게 지금 적어 놨는데, 자, 이거를 이제 다 더해서 5로 나누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1100원이 나옵니다. 110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1100원에 대한 점을 한번 찍어봐요. 이게 5일 동안의 평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러면 1월 6일은 그러면 뭐다? 1월 6일부터 해서 5일이니까 1월 1일은 제외하고 1월 2일까지겠죠. 그 선들의 합을 쭉 더해서 나누기 5. 그래서 2차로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나누기 5 한 게 이날의 평균 점이더라. 그러면 이날은 1150원이 나옵니다. 제가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자, 그러면 5일과 6일에 점이 하나하나씩 찍혔죠. 그럼 이 점을 연결하면 그게 바로 이동평균선, 그 중에서도 5일마다 갱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5일선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응용을 해서 이제부터는 정말 쉽죠. 7일은 그럼 뭐겠어요? 1월 7일은 그러면 3일부터 7일까지가 5개의 캔들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래서 더해서 나누기 5 한 거를 점으로 찍으면 그게 뭐다? 이동평균 점이 되는 거고, 그걸 선으로 이으면 딱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예를 들어서 뭐 한 1100원이 다시 됐다 하면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1월 8일 날도 어떤 가격이 나왔겠죠. 뭐 9일 날도 나왔을 것이고 10일 날도 나왔을 것이고,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그럼 여기 앞에 있는 4개는 그러면 뭐 없는 건가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만약에 캔들이 더 존재한다 그러면 똑같이 5일마다 나타낼 수 있지만 여기 앞에는 캔들이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3일선이라고 하면 세 번째부터 생기는 거 아닌가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맞아요. 3일선을 만들면 3일에 이게 생겨가지고 3일부터 또 이렇게 뭐 끊겨서 나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은 만드는 것마다 다 만들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5일선, 11선, 뭐 21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많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린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제가 그린 것보다 실제 캔들을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5일선, 11선, 21선만 가지고 제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빨간색은 뭐다? 5일선이다. 파란색은 11선, 노란색은 21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실제 캔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하나, 둘, 셋, 넷 파란색 4개가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빨간색 선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5일째부터. 그래서 5일선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일째 되는 날에 파란색 선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20일 되는 날에 노란색 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20일선이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저희가 공부를 한 대로 하고 이걸 이제 캔들에 실제 캔들에 적용시켜서 읽기만 하면 이동평균선도 끝나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 몇 가지만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구간 어디? 이 구간은 그러면 5일 이동평균선 위에 모두 종가가 위치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읽으면 되냐? 5일선 위에 있다. 이렇게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여기 4개 있는 친구들은 다 어디 있죠? 5일선 밑에 있는 친구들이죠. 그러면 얘들은 다 뭐라고 한다? 5일선 밑에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파란색 11선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얘는 5일선과 11선 모두 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정말 어렵지 않죠? 일단 요까지는 이제 선을 읽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를 마칠 거냐? 이렇게 해서 모든 평균선에 대한 내용이 끝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볼 거는 이 평균선이 의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평균선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매매 기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균선의 지지와 저항의 의미라고 제가 했습니다. 주식할 때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거의 제일 중요한 매매 기법 중 하나고 그 다음에 돈을 잃을 때도 막을 수가 있고 벌 때도 욕심을 덜 부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일단 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평균 가격을 지탱해주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자, 한번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뚝 떨어지는데 여기 이상은 더 이상 내려가지 마 이러고 방어를 해주는 선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팔다가 다시 사는 사람들이 생겨서 올라가고 또 내려가는데 여기까지는 오지 말라 했잖아. 다시 올라가 해서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가르쳐서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저항한다고 하는 거는 평균을 뚫고 이제 올라갈 때 막히는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 갑자기 내년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거는 끝까지 더 올라가겠다 했지만 여기서 아니 너 더 이상 못 올라가 하면서 딱 막혀서 내려오고 아니야 다시 올라갈 수 있어 하지만 안 된다니까 하면서 내려오는 이 위에서 올라갈 때마다 막히는 구간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5일선, 뭐 11선, 200일선, 뭐 300일선 이런 데에 적용을 해서 읽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 보면 5일선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빨간색 종가는 양봉의 종가는 위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5일선 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이렇게 상관이 없다가 5일선이 요날 5일선 밑으로 종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갔죠. 내려가면 이때를 뭐라고 한다? 5일선이 뚫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지와 저항은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날 얘가 꼬리가 달렸죠. 꼬리가 달렸다는 건 우리가 앞에 배울 때 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5일선을 뚫고 올라가려고 했으나 여기서 저항을 받고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으로는 힘드니까 좀 더 자세한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날 캔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은 5일선을 똑같이 뚫지도 못하고 5일선 저 언더리에 언덕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날 5일선을 뚫으러 꼬리가 올라갔다가 뭐다? 저항을 받고 5일선에서 쫙 떨어진 이런 캔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캔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5일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저항에 막혀서 5일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5일선을 뚫지 못했지만 이제 여기 파란색 11선이 생긴 11선 밑에도 있죠. 그래서 이 캔들을 우리는 부를 때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캔들은 5일선, 11선 밑에 있는 캔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보다 아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넘어와서 하나 정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날은 양봉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가 뭐다? 종가.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 5일선을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뚫고 올라왔다. 그래서 저항받는 거를 이제 5일선 밑에서 뚫고 올라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 그냥 요렇게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날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요? 양봉으로 시작을 해서 5일선 밑으로 꼬리가 달려가지고 내려갈 뻔 했지만 여기서 저항을 받는 게 아니라 지탱을 해줬죠. 5일선을. 5일선을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서 뭐 했다? 11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뚫지 못하고 좀 내려온 가격에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5일선은 지지를 받았지만 11선은 못 뚫고 내려왔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읽기만 하면 주식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일은 우리가 뚫었지만 10일의 평균까지는 안 된다. 그러다가 이렇게 그 다음날 엄청 크게 빨간색이 올라오면서 5일과 10일을 모두 뚫으면서 올라갔죠. 그러면 얘는 5일선과 11선을 돌파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이게 평균선을 읽는 방법이고 여기서 이제 지지랑 저항을 가지고 5일선, 11선, 21선 등등 읽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을 지지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더라.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할 경우에는 5일선, 11선, 21선 단기니까 예를 들어서 일주일마다 그리고 2주일마다 한 달마다 계속 선들이 있는 게 중요할 거고요. 중장기 길게 매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6개월, 1년 요런 선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부터는 실전 연습입니다. 잠깐 멈추시고 몇 개의 캔들을 뽑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개 정도만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날 한번 볼게요. 요날은 그러면 5일선까지 안 떨어지고 꼬리가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지지를 받고 올라온 날이다. 그래서 5일선 위에 계속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자,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구간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요 빨간색 캔들,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5일선 밑에서 출발을 해서 5일선을 뚫고 11선도 뚫고 파란색, 21선까지는 못 닿았지만 11선 위에서 종가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읽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읽을 때 5일선 11선을 돌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지막 이날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날 어떻게 읽으면 되냐? 5일선과 11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5일선, 11선 위에 있으면서 노란색이 뭐라 그랬죠? 21선이죠. 21선을 뚫어보려고 꼬리를 달고 올라봤으나 21선을 뚫지 못하고 내려왔다, 이렇게만 읽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른 이제 각종 매매 기법들은 점차 배우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캔들을 갖다 놔도 이 캔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어디를 지지를 받고 어디에 저항을 받고 있는지만 지금은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것도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2개 정도 갖다 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20개고 30개고 계속 이제 캔들을 몇 개씩 누르면서 혼자서 이제 이야기를 해 보시면 이제 평균선,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마스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제가 오늘 알려드릴 마지막 강의, 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자, 정배열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정자, 바를 정이죠. 배열이 바르게 돼 있다, 그냥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뭐 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 이 캔들의 마지막 종가인 거죠. 마지막 날을 봤을 때 우리 빨간색이 뭐다? 5일, 그 다음에 파란색이 뭐다? 10일, 노란색이 뭐다? 20일. 그래서 제일 위가 5, 10, 20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그래프 위부터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거를 정배열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에서는 주식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상승하는 추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배열도 정말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그래프 위가 5고 10이고 20이고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다, 작은 숫자부터. 그러면 뭐다? 상승 추세 정배열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쉽죠? 자,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정의 반은 뭘까요? 그러면 역이죠. 역배열이에요. 역배열은 딱 보다시피 뭔가 되게 기분 안 좋게 생겼어요. 이렇게 쭉 떨어지는. 그래서 맨 마지막,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요 맨 마지막 종가를 보면 5일이 맨 밑에 있고 빨간색이,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만 안 보고 좀 더 큰 이 부분만 보더라도 제일 밑이 어디다? 5일이고 그 다음이 뭐다? 10일이고 그 다음 노란색이 뭐다? 20일이더라.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를 봤을 때 제일 위쪽이 숫자가 큰 이동평균선이 있는 거죠.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하고, 역배열일 경우에 주가는 하락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정배열, 역배열,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의 지지와 저항,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기초가 탄탄해야지 나머지 공부도 정말 다 응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해가는 좀 쉬운 경우다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기초를 일단 탄탄하게 공부하고 그 다음 시간에 좀 더 업그레이드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